자, 여러분 33페이지는 제일 위에 보시면 법률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립 요건 그리고 두 가지 나누어 가지고 일반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 왼쪽에 오른쪽에는 효력 요건인데 일반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요게 그냥 단답식으로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 문제다는 거죠. 일단 성립 요건 갖추어야 효력 요건 따집니다. 뭐 일반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존재할 것. 이건 뭐 안 적어도 됩니다. 거기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법률행위 목적이 존재할 것. 목적이라는 건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 거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이렇게. 요거는 뭐 어느 법률행위든 다 요게 필요하다 이 뜻이죠. 일반적이다, 기본적이다 이 뜻인데요. 일반적 성립 요건 말고 특별 효력 요건은 혼인에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신고. 네. 혼인 신고는 혼인이라는 청혼하고 낙혼 플러스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까지 해야 된다. 이 신고는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특별 성립 요건이다. 요 뜻이에요.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여러 번 낸 적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낸 적 있는데 참고하시고. 청혼 의사표시, 낙혼 의사표시 합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신고를 해야 돼요. 결혼식 올려야 부부죠. 예, 한 사람 틀렸어요. 결혼식은 당사자 간의 행사예요. 그냥 법적 요건은 아니다. 자, 이제 일반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요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가지인데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앞 시간에 한번 봤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사 능력 없으면 뭐라 그랬죠? 의사 무능력. 이 사람 법률 행위는 뭐라고 그래요? 무효.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또 미성년자. 동의 안 받았다. 그럼 뭐예요? 무효가 아니고 일단 유효예요. 그거까지 시험 낼 수 있어요. 동의 안 받아도 일단 유효예요. 다만 취소 대상이다. 일단 유효, 취소 대상.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그거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인데요. 목적은 거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확정 가능해야 돼요. 확정 가능, 실현 가능해야 돼요. 거래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강경규정 위반하면 안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 안 되면 무효거든요. 뭐 추가하면 불공정 법률행위 아닐 것 이렇게까지 가야 되겠죠. 이 부분 출제 감식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것, 하자가 없을 것, 요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요 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 세 가지.
이게 시험 나온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비진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그러니까 무효죠. 아닙니다. 금방 이해하신 분 반드시 복습해야 됩니다.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비진이 표시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 시험 잘 낸단 말이에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착오는 일단 유효예요. 유효. 다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반드시 일단 유효다.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인 거 아시죠? 103조. 103조 반사회적 무효. 적법해야 되는데 강행규정 위반하면 안 된다. 강행규정 위반하지 말라. 강행규정 위반하면 안 됩니다. 뜻이. 실현 가능해. 거래 가능해야 된다.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 가능해야 된다. 현재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장차 확정 가능하면 된다. 장차 확정 가능하면 된다. 요거의 뒷부분이 굉장히 시험 많이 낸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능은 뭐가 있어요? 계약할 때부터 불능인 것은 원시적 불능. 계약하고 나서 불능되면 그렇죠. 원시적 후발적 두 가지 꼭 기억했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짧게 말하면 이게 시험 잘 나온다. 불능이니까 무효다 무조건 틀립니다. 이건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특별 효력 요건이죠.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대리인이 법률 행위할 때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 존재.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 거기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특별 효력 요건. 4번에 있네요. 대리권 존재. 조건부 법률은 조건 성취. 기한부 법률은 기한이 도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을 거 4가지 찾았죠. 도표 안에 있잖아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 허가받을 거 되시나요? 이거는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요건 다 갖춰야 되거든. 요거 다 갖추어야 효력이 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요거는 성립 요건. 요거는 효력 요건. 판단할 때 뭐부터 판단해야 될까요? 성립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성립 안 했는데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따져봐야 말짱 헛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 효력은 성립을 전제로 한다. 시험 잘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책에 입증 책임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1번 하나를 기억하세요. 누가 입증해야 된다? 1번 보면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는 무효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를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일단 성립하면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성립하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입증해야 된다. 1번 문장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은 1번은 이거 1번 입증 책임에서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말 되시죠? 근데 유효 주장하는 경우는 유효 주장하는 사람은 성립만 입증하면 돼요. 법률행위 존재 밑에다가 성립을 적으세요. 그 유효라는 말보다도 성립이라는 단어를 넣어놔야 돼요.
유효란 단어 대신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조금 잘못 표시한 거예요. 얘 모르고 적어놨네 보니까. 유효 주장하는 사람은 유효하다고 입증할 게 아니고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사유 입증해야 돼요. 무효 사유를 입증 못하면 바로 유효예요. 그러면 성립을 주장하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성립만 되었다고만 입증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이제 갈로 안에 있는 거고 유효 요것을 성립 존재 옆에 성립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출제한 적이 거의 없는데 위에 거 요거는 출제 몇 번 했거든요. 무효는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되시나요? 또 그다음 마지막에 3번이 하나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는 이건 효력 요건이에요. 허가 못 받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못 받아도 매매가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전 등기 첨부 서류다. 대부분 판례가 이건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지 이게 없다고 매매가 무효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효력요건 아니다. 요건 허가서는 효력요건이고 이 부분이 3번 4번 출제됐어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자꾸 내네요. 뭐 이쪽에서 내면 뭐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는 되는데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등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취득 못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매매가 무효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매매가 자체가 무효가 돼요. 허가 못 받으면. 자, 다음 페이지 법률의 종류 봅니다. 거기 처음에 사각형 안에 보시면 1, 2, 3, 4, 5 해가지고 기출 몇 회 많이 적혀 있죠.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는. 특히 단독행위 도표 보세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찾았나요? 도표 안에. 거기 보면 취소, 채무면제, 디귿은 해제, 해지, 추인, 동의, 철회 찾았나요? 이런 단어들 아까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취소, 추인, 해제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유정, 유언해도 돼요. 유언장에 누구한테 조카한테 누구 뭘 주겠다라고 적어놓고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혼자서 의사표시 해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유정인데 이거는 사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포기가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만 국가 명의로 등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거. 그 다음에 합의해제, 예약도 계약입니다. 예약도, 일방예약도 예약이라는 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합의해제도 합의하는 거고요. 합의해지도 마찬가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인데 합의, 의사의 합치. 예약도 계약이고요. 합의해제도 계약이고 합의해지도 계약입니다. 합의해지는 그건 40년 만에 한 번 나올 거예요. 이건
이건 자주 나올 거. 이거 두세 번 나올 거. 일방 예약, 일방이란 단어에 주목하면 안 되고요. 예약이란 단어에 초점을 둬야 돼. 예약. 미리 당사자 간에 계약해 두는 겁니다. 다 계약입니다. 이거 전부. 모두가 계약이에요. 계약이 뭐라고요? 두 사람 사이 합의. 양쪽의 합의. 계약은 합의다. 꼭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에 2번 계약 상방행위 있네요.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채권계약, 물권계약 크게 나눠놨네요. 무슨 계약 무슨 계약냐? 채권계약, 물권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 물권 계약입니다. 그게 두 번이나 시험 나왔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도 물권 계약이고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고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거는. 그게 조금 다른데. 채권 계약 다음에는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행 문제가 뒤에 따른다. 물권 계약은 그 자체가 이행이다.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채권계약, 이행행위, 물권계약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할 때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면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행위에는 여러분 책에는 요원에서 공정증서 녹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요원장 작성할 때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식행위인데 요원은 요식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짜하고 본인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6.25 이후에 월남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요 사촌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김아무개 아저씨인데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온갖 일을 다 해가지고 예금하고 부동산하고 그때 그 당시 사건 당시 한 300억 정도 돼요. 엄청나게 모았죠. 자기는 안 먹고 별로 안 먹고 은행에 비밀금고에 초등학교 그 줄 쳐진 노트 종이 쪽지가 하나 탁 나왔는데요. 전 재산을 연세대학에 기부한다. 연필로 이렇게 친문져서 적은 거 있잖아요. 찢어졌다가 허리졌다가 찢어졌다가 허리졌다가 이렇게 사인 딱 해놨어요. 자기 이름을 도장 안 찍어놓고. 연세대학은 좋아라고 난리 났죠. 300억 기부자가 나타났으니까. 사촌이 뭐라고 하느냐입니까? 그 유언 무효다. 날인이 없다. 아시겠어요? 최종적으로 연세대학은 졌습니다. 재판에서. 날인 안 하면 요식을 어긴 거예요. 무효예요. 사촌이 다 가져갔죠. 유언 1순위 누굽니까? 유언 1순위. 상속 1순위. 상속 순위 1순위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자식. 직계 비속, 비속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비속이 없으면요. 부모예요. 부모.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공동이에요. 배우자는 여자죠. 다 그래 생각한다니까. 남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니까. 이거 어디 여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만 같지 나머지는 배우잖아요. 아니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라는 거죠. 내가 뭐 남자는 당연하지. 나는 내가 뭐 여자입니까? 남자지. 배우자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결혼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면 여자가 배우자가 되는 거고, 여자 기준으로 하면 남자가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으면은, 직계존식이 있으면 시부모하고 공동, 아시겠어요? 이 사람 결혼 안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다고요. 그럼 1순위, 2순위 아무도 없죠? 그럼 3순위가 누굴까요?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단독이거든요. 배우자 없다 했잖아요. 끝나버렸죠. 누구한테 가요? 형제한테 가요. 형제가 없어. 동생도 없고 형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마지막 사촌이 다 가져가. 요 사건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요 사건도 있어요. 요 사건. 사위 혼자만 놔두고 장인, 장모, 부인, 손자까지 괌에서 비행기 추락했대요. 뭐만 자겠습니까? 괌에서 칼기 추락해봤거든요. 누구만 남아있어? 그 무남동녀 딸의 배우자 한 사람만 딱 남아있었다고. 다 죽었다 한 사람 남았다. 아시겠어요? 사이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 누가 소송 냈는가? 삼촌이 야는 못 받는다, 내가 받아야 된다 했는데, 아니다, 요 사람이 먼저 받는다. 삼촌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양반도 재산이 300억 이상 됩니다. 아이고, 그죠? 소송 낼만 하죠? 두 사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것만 해도 전 재산 다 벌었습니다. 팁 하나 더 줍니다. 재산 분배 유언장 써달라 하면 얼마든지 써주라고요. 얼마든지 써주라고, 기분 좋게. 그 대신 네 밥 사라 해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 먹고 얼마든지 써주라고요. 유언장은 최후의 것이 유효입니다. 충돌되는 앞에 거는 다 무효니까 무조건 써주라고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날짜로 하나 따로 적어놓고. 그게 법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남해 바다에 묻어도 자손이 그걸 따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니까 말없이 가는 게 좋습니다. 말해놔봐야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뭘 꼭꼭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꼭 출연이라는 단어예요. 출연행위 찾았나요? 요거는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 증가시키는 행위.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 증가시키는 행위 꼭 기억하십시오.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출연해요. 매도인도 출연하고 매수인도 출연한다고요. 매도인은 소유권 넘기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잖아요.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한다. 요걸 갖다가 무슨 행위? 유상행위. 출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유상 보세요.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 이렇게.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계약. 근데 마지막 칸에 보시면 정려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 그리고 사용대차는 임대차하고 뭐가 다를까요? 첫째, 글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뜻이 달라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임대료 지급해야 돼요. 이거는 공짜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거는 똑같은데 사용료 지급해야 되면 임대차, 사용료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사용대차. 오케이. 자, 돈 빌려 씁니다. 쓰고 그 가치만큼 돌려주면 되거든요. 빌려가지고 그 돈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사용하고 난 뒤에 그 가치만큼, 똑같은 가치만큼 돌려주면 된다. 그게 소비대차라고 하는데요. 소비대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자 없이. 형제간에는 가끔 그러죠. 근데 형제간이라도 이자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자 없으면 무이자 소비대차, 공짜죠. 요거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마치 임대차처럼 대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유상, 요거는 무상. 됩니까? 돈 빌리는 걸 뭐라고 해요? 금전 소비대차. 물건 빌리면요, 임대차, 사용대차. 돈 빌릴 때는 금전 소비대차. 금전 임대차라는 말은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용어는 없다 이 말이죠. 정년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시죠? 근데 받겠다고 해야 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약, 정년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년은 주겠다 받겠다 합의는 됐는데 한쪽에서만 주는 거잖아요. 정년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정식명칭 기업회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자, 페이지 넘기시면 36페이지 제목이 5번이 있는데요. 그 위에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출연 요 용어 적어놨는데 요 정도는 읽어두셔도 좋습니다.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요거 꼭 별표해 두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옆에 보면 몇 회 많이 나와 있죠. 출제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례를 보면요, 갑소유 건물을 매수인 을과 3월 1일 9억에 매매 계약서 작성했다. 계약금 9천만 원 당일 지급한다. 그리고 6월 1일이 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보면 매매 계약 며칠 날 했습니까? 3월 1일 매매 계약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금 지급했고, 계약금 그 날짜로 계약금 지급하고,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 주기로 언제 했습니까? 6월 1일자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요게 물권행위예요. 자,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넘어갑니까? 물권 행위하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까? 물권 변동 언제 일어납니까?
물권 행위하고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되시나요?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다. 되시나요? 자, 여기에 매매 계약이 있고요. 이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주된 계약. 그 날짜에 계약금 9천만 원 주기로 약속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급했다 했잖아요. 요건 뭘까요? 자, 서기 전에 잠깐 요거 보세요. 매매 계약을 3월 1일자 했죠. 요걸 무슨 계약이래요? 주된 계약.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날짜에 계약금 9천만 원은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했다 했잖아요. 그걸 무슨 계약?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요거는 무슨 계약? 요거는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는 무슨 계약? 종된 계약. 종된 계약. 그리고 9천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까지 했다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그렇게 하자 합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여보세요? 요한다. 무엇을? 물건의 인도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요물계약.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은 계약 한 개 했습니까? 두 개 했습니까? 3월 1일자에 두 개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하니까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출제위원은 다 구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매매 계약 묻는 건지 계약금 계약 묻는 것인지 요걸 해제하는 것인지 계약금 계약을 해제하자는 건지 요거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계약 해제라 부르고요. 요거는 계약금 계약 해제라고 불러야 돼요. 명칭이 다르단 말입니다. 예,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되시나요? 자, 오늘 뭐 구분하라고요? 계약 두 개. 첫째 무슨 계약? 매매 계약 하나. 두 번째 계약금 계약. 이 용어를 꼭 익히세요. 용어부터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계약이 두 개인데 같이 하고 있더라. 따로 해도 된다.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냐? 아니다. 이것도 시험 다 냈어요. 오늘 계약금 걸어놓고 갈게요. 이건 뭐예요? 계약금 계약만 하고 간 거예요. 매매 계약한 건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 잔금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같이 줍니다. 이때 서로 자기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뭘 넘긴다고요? 서로 뭘 넘긴다고요? 소유권 이전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약속한 거고요. 이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행이란 말이에요. 이행. 자, 매매 계약은 뭡니까? 채권 계약. 잔금 주고 서류 주는 것은 물권 계약. 그리고 등기까지 하면 완전히 이행된 거다.
구분되시나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약속하고 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채권계약하고 나면 이행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얘기 뭐가 있나요? 물권행위하고 등기. 이걸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문제가 남아있다? 이행 문제가 남아있다. 물권행위하고 등기해주는 것이 완전히 이행해주는 거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매매계약은 무슨 계약? 주된 계약, 채권 계약이고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은요, 종된 계약,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란 말 뜻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합의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물건 인도까지 있어야 됩니다.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해서 요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 말이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자, 여기서 봅니다. 정리합니다. 1단계 무슨 계약? 매매 계약. 2단계 무슨 행위? 물권 행위. 오케이. 3단계 뭐? 등기. 계약만 하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안 돼요. 요 두 개를 해야 돼요.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갑니까? 물권 행위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그걸 잘 낸단 말입니다. 두 개를 해야 된다고.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뭐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물권 행위와 등기까지.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도표해 보시면 채권 행위 갈로 해가지고 의무부담 1번에 보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킨 것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다. 사례 매매계약처럼 장래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3번 매매, 임대차, 교환, 계약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보면 기억에 채권 행위는 약정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처분권은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니은에 보면 둘째 줄에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채권 행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 특징 기억 니은을 꼭 공부해 두셔야 돼요. 그게 시험 잘 낸단 말입니다. 채권 행위는 약속이니까 타인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 다만 뒤에 무슨 문제가 남아있다? 2단계 이행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 직접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초래하는 법률행위다. 이행 의무가 남아있지 않다. 그 자체가 이행행위다. 밑에 두 줄 적혀있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사례인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이렇게 낼 때 뭐 채권을 통지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저당권 설정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행위다 이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다. 그게 중요해요. 이 종류가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게 전부 처분행위다. 물권행위란 말이에요. 물권행위. 물권행위와 비슷한 게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준물권행위, 처분행위다 이 말입니다.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특징, 여기 시험 잘 나와요. 처분권한 없는 자가 처분하면 무효예요. 처분하면 즉시 권리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그렇게 외우기보다도 처분행위는 그 자체가 이행행위다. 처분행위 이꼴 이행행위. 그럼 다시 도표 또 요약해놨네요. 두 번째 칸 보세요. 구별의 실익. 타인 소유에 대한 매매 계약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근데 오른쪽 편에 보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 두 가지 꼭 구분하셔야 된다. 자, 37페이지 그 밑에 법률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불공정성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확정성은 이 판례를 꼭 읽으세요. 판례 그 셋째 줄 보세요. 그러므로 찾았나요? 판례, 핵심 판례 셋째 줄.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가요? 아니어도 된다 했습니까? 아니어도 된다. 사후에라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 문장 때문에 여기 보시면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까? 확정 가능하기만 해도 됩니까? 요 판례를 4번, 5번 시험 냈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현재 확정 안 돼 있어도 장차 확정 가능 기준만 있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은 실현 가능한 것이라 돼요. 그게 제일 밑에 1번에 1번 보세요. 아래쪽에.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성 이것은 그 시대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통념. 찾았나요? 실현 가능 여부는 사회 통념 가지고 한다. 사회 통념. 또는 거래관념. 물리적 가능성입니까? 사회통념입니까? 사회통념 기준. 그게 시험에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거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되면 불능이라고 보는 거죠. 불능. 불능은 몇 가지가 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문장 2번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 불능의 판단 시점은 언제 기준입니까? 그렇죠. 왼쪽 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입니다. 왼쪽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불능 종류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이 원시적 불능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요겁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요. 동그라미 여기 2번 보세요.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이다. 찾았나요? 오케이.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다만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이면 불능이 나더라도 법률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첫째 둘째를 묶으세요. 후발적 불능되었을 때 일단 유효인데 첫째 둘째를 묶었어요. 그 원인에 따라 채무자에게 기척 사유가 있으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채무불이행.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잘못이면 채무불이행. 두 번째 채무자 잘못 아니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위험. 오케이.
채무불이익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그렇게 되는 경우고요. 채무자 고의과실이 없는데 불능되면은 위험부담이에요. 이게 계약편의 핵심이에요. 이 자리가. 여기서는 해제 문제가 나오고요. 손해배상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예요. 여기는 해제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여기 다 결과적으로 달라져요. 후발적 불능은 원인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될 수 있고 위험부담으로 갈 수가 있다. 길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계약편에 가면 나와요. 그 다음에 적법성인데요. 그 첫 번째 칸에 보시면 효력 규정, 법 규정 위반하면 무효다. 단속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은 받지만 효력은 유효다. 찾았나요?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도표를 보세요. 도표에 보시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두 가지 표가 있죠. 요거 섞어서 문제 몇 번씩 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명의신탁 금지 효력 규정,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행위 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받으라. 허가 안 받으면 무효.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 초과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무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하게 되면 초과 부분 무효. 지금 불러드린 건 전부 효력 규정이에요. 무효가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옆에 오른쪽 1, 2, 3, 4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처벌은 받아도 유효예요.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무슨 법요? 그 두 가지 같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따로 하나 있어요. 조그만하게. 거기서 처벌한다 돼 있어도 판례는 등기되어 있는 거는 유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에요. 국민주택 전매하지 말라. 그것도 단속 규정입니다. 전매 자체는 일단 유효예요. 처벌은 받아도. 안 걸리면 처벌 안 받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 단속 대상인데 처벌은 안 받습니다. 유효입니다. 계약은 유효입니다. 처벌은 받아도 매매는 유효다 이 말이죠. 중개사 그리고 의뢰인 간 직접 거래하지 말라. 이거 이번에 나온 판례예요. 밑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위에 핵심 판례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인가? 아니다. 이거 꼭 읽으셔야 되고 별표해 두시고요. 바로 밑에 두 번째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동그라미 해 두시고 언더라인 딱 해 두시고 읽으세요. 몇 년도 판례입니까? 2017년 가장 최근 판례예요. 아직 시험 한 번도 안 낸 거고.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요 중개사 하고 의뢰인하고 사이에 직접 거래하지 말라고 중개법령에는 있는데 이게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럼 직접 거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속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사회적 타당성 다음 시간 보도록.